구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매 사건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입찰 보증금을 몰취당한 입찰자가 2명씩 있습니다. 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 피해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권리 분석을 할 때 요 한 가지 팁을 반드시 확인하는 루틴을 가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5065 사건입니다. 광명이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보입니다. 대지권은 다 있고 감정가는 2억 2천대이고 1억 6천대의 낙찰을 받고 잔금을 미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매가 진행된 이후에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지만 또다시 잔금을 미납하였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8.2%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렇게 유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집합 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주택이지만 실질은 사무소, 근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요건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항상 다세대 건물의 2층이나 3층의 물건을 입찰할 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도 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온전히 인수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진짜라고 한다면, 진성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얼마일지 모르는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을 한 날짜는 2019년도 2월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는 2019년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을 한 날짜가 이 근저당권보다 한 2달가량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얼마일지 모르는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보는 추론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돈만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 경매권은 사용 승인일이 2017년도 11월입니다. 사용 승인일 당시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새마을금고가 채권 최고액 10억으로 설정한 것이 보입니다. 건축비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 2019년 2월 18일이 여기 등장합니다. 2019년 2월 18일에 위에 아까 말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날에는 전세 보증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입일 날 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진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대항력 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임차 보증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할 즈음에 임차 보증금으로 선순위의 권리를 말소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 타경 256 사건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 감정가 대비 70%의 낙찰이 되었지만 대금을 미납하였고 또다시 재경매가 진행되어서 감정가 대비 12%에 받았지만 또 미납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임차인이 등장을 하고 전입신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요. 권리 분석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이 2020년 5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6월 한 달 차이로, 한 달이 아니고 불과 보니까 한 4일 정도 차이 납니다. 4일 정도 차이로 전입일자가 앞섭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살펴보면 전입 날짜 2020년 5월 26일자를 기준으로 앞에 있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입일날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래의 정상적인 관행입니다. 광명과 부천 두 사례 모두 전입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고, 이 부분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이 지급은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위에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있지만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반드시 임차 보증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인을 해도 권리 분석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루틴으로 만드셔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